제품 자료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3장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섹션인 제품 자료 모델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길이 때문에 앞에서 앞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요 나머지 부분을 이번 주제에서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용 제품 자료 모델의 목표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구조를 표현하는 제품 자료 모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료 모델은 여러 개의 이제 구성 객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그 앞부분에 대한 복습 차원에서 전체 제품 자료 모델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제품 자료 모델에서 중요한 그 객체는 역시 아이템 객체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객체가 중앙에 있고요. 그 아이템 객체를 이제 상속받는 하위 클래스로 표현된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머티리얼, 컨피규레이션, 모듈,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러한 객체들이 아이템의 하위 클래스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템에 연결돼서 기술 문서를 표현하는 도큐먼트 객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간의 구성 관계로 표현하는 제품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REL 객체가 그 아이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팅하고 릴레이티드 속성을 통해서 각각 조립품하고 구성 부품으로서의 아이템을 연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EC 설계 변경 엔지니어링 체인지 객체가 역시 아이템을 과거 설계 변경 전 아이템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이후 아이템을 두 가지로 올드와 뉴로 연결해서 설계 변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설계 변경의 기록을 위해서 EC 히스토리 객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형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변형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펙티비티라는 객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용자 또는 뭐 생산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person이라는 객체가 있어서 이 person이라는 객체가 아이템과 설계 변경 EC 객체를 접근하거나 또는 뭐 생성한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 오너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의 주요 객체 아이템, 도큐먼트, REL, 그 다음에 EC 이 4개의 주요 객체와 또 다른 추가적으로 필요한 객체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사실 4개의 주요한 그 아이템, 도큐먼트, REL, 그 다음에 EC 이 4개의 객체를 우리가 사용하고 또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한번 그 기존의 앞부분의 탁자 예제 앞에서 들었던 탁자 예제를 한번 진짜 이 제품 자료 모델을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림에 지금 그 탁자의 위쪽에 탁자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림으로 그냥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은 그림으로 표현한 제품 구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0 탁자 아래 상판, 다리 조립품, 그 다음에 다리 조립품 아래 다리와 패킹 이렇게 이제 제품 구조가 보이는데요. 요걸 표현한 그림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우리가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건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객체의 구조를 표현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객체 하나하나에 생성된 객체 하나하나와 그것들의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파트로서 그 010 파트의 객체로서 010이 생성되죠. 이게 바로 이제 탁자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REL을 통해서 020 파트가 연결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림에서는 선으로 그어졌던 것이 바로 이제 REL이라는 객체로 표현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L은 010 파트하고 010 탁자 파트하고 020
상판 파트를 연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REL을 이용해서 제품 구조를 표현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면 이제 도큐먼트 객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20 예를 들어서 020D 도큐먼트에서 020 상판의 어떤 뭐 CAD 모델이라든가 기술 문서 같은 그러한 기술 문서를 연결하는 그런 표현하는 도큐먼트 객체가 표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제안한 제품 자료 모델 앞에서 설명한 제품 자료 모델을 이용해서 탁자의 예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 예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탁자의 제품 구조하고 동일하게 탁자의 설계 변경, 직사각형 탁자를 상판의 탁자를 원형 탁자로 바꾼 그런 설계 변경 예가 그림에 표시되어 있고요. 똑같이 그 EC 객체, 01 EC 객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설계 변경을 표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ld라는 게 있고요. old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010 파트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new를 이용해서 060 둥근 탁자를 표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쭉 표현을 했는데요. 특별한 것은 여기서 EC 히스토리 객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클래스 구조를 가지고 설명했던 EC 히스토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가 여기 예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설계 변경은 상판 020 상판을 없애고 그 다음에 070 둥근 상판을 붙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직사각형의 탁자를 원형 탁자로 바꾼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변경된 것은 뭐냐면 탁자 010 탁자에 020 상판이 연결된 그런 REL 구조가 삭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01 EC 히스토리라는 객체가 바로 그 상판이 020 상판이 지워진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 변경은 020 상판 아이템 자체가 지워진 게 아니라 상판과 탁자를 연결하는 제품 구조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구성 관계 하나가 지워진 거죠. 또 그것과 동일하게 새로 추가된 그 다음에 070 둥근 상판이라는 게 추가되는데 그걸 다시 또 설계 변경 이력 02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 객체가 있는데 그 히스토리 객체는 바로 새로운 060 둥근 탁자와 070 둥근 상판을 연결한 관계가 새로 추가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EC 히스토리 객체는 REL 객체와 그 REL 객체에 적용된 오퍼레이션, 뭐 지웠다 또는 추가했다, cut or add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어떻게 설계 변경에서 구체적으로 제품 구조들이 변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컴피그하고 모듈 객체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조금씩 설명을 드렸는데요. 컴피그하고 모듈 객체는 각각 제품 구성, 프로덕트 컨피그레이션과 제품 구성을 구성하는 그러한 모듈, 프로덕트 컨피그레이션 모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품 구성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품 구성은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품 구성이라는 특징은 제품의 특징이 차이나 유무로 구별되는 최종 제품의 구별이다. 이렇게 이제 뭐 정의를 내리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점은 바로 대량 맞춤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 제품 구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량 맞춤 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종 제품을 설계해서 그것을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모듈들을 설계를 하고 그 모듈들을 대량 생산합니다. 당연히 이 모듈들은 이 모듈의 조합으로서 다양한 최종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이제 그 설계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따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듈들을 많이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조합으로 해서 가능하면 많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게 바로
대량 맞춤 생산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대량 맞춤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제품 구성, 프로덕트 컨피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컨피그하고 모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제품 구성, 프로덕트 컨피그레이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아이템이다.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예제를 가지고 좀 설명할 거냐면, 우리가 만든 탁자가 색이 다른 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탁자를 만들어내는데 상판의 색이 한 가지면 고객의 요구를 한 가지만 요구하는 고객의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상판이 두 개면은 상판의 색깔이 두 가지면은 서로 다른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죠. 그 대신 그냥 그 상판 색이 다른 탁자를 두 개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듈화 시켜서, 그러니까 상판 따로, 그 다음에 공유할 수 있는 다리 부분은 또 모듈로 만들어서 공유. 그래서 고객이 요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흰색 탁자를 요구하면 흰색 상판하고 다리를 조합해서 고객한테 공급하고, 그 다음에 회색 탁자를 요구하면 회색 상판하고 다리를, 공유되는 다리를 조합해서 제공하고, 그렇게 이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다리라는 부품이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품 구성 예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일단 중간에 M10에서부터 M20, M99라는 모듈들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 모듈이죠. 그래서 이 모듈들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제품, 고객들이 구입하는 최종 제품은 두 가지가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 상판하고 다리 조립품을 합쳐서 CA, 회색 탁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역시 다리 조립품하고 흰색 상판을 조합해서 흰색 CB, 흰색 탁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거를 공통 모듈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요때 이제 필요한 모듈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컴피레이션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 프로덕트 두 가지 컴피레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컴피레이션 이라는 그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효성, 이펙티비티 객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펙티비티 객체는 변형품이라는 것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펙티비티 객체는 변형품에서 유효한 제품 구조를 결정하는 조건 역할을 합니다. 유효한 제품 구조를 결정하는 조건. 그래서 이제 일단 변형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품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 복잡한 제품 구조들을 따로따로 만들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제품 구조가 생기고 그거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의 제품 구조를 같이 넣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품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표현된 제품을 우리가 변형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형품 안에 여러 개의 제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제품 구조를 각각 그렇다고 해서 그 제품 구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제품 구조를 하나씩 구별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때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조건이 바로 이펙티비티다, 유효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펙티비티, 유효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생산 일련 번호를 쓴다든가 또는 생산 날짜나 또는 모델 번호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변형품의 제품 구조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변형품하고 유효성도 예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탁자의 예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탁자라는 어떤 변형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품은 흰색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회색도 포함되어 있고 둥근 탁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변형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개의 종류의 탁자의 제품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에서는 직사각형 테이블, 상판이 직사각형인 테이블하고 원형 테이블에 관련된 두 개의 제품 구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제품이 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 안에서 직사각형 테이블과 원형 테이블을 구분해서 필요할 때마다 써야겠죠.
그럴 때 역시 이펙티비티 말씀드린 유효성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예제에서 사용하는 유효성은 호기수, 그러니까 제품이 1, 2, 3, 4 이렇게 생산될 때 그 호기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호기수를 1에서 99호기까지 그 다음에 100호기부터 현재까지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유효성을 두 가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효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변형품 지금 00 탁자라는 게 있는데 그 탁자 안에서 내가 5호기의 제품 구조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유효성을 5라고 정하고 그걸 각각의 그 제품 구조에 정의되어 있는 유효성에 이렇게 유효성에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게 참이 나오면 그 제품 구조가 유효한 거고 거짓이 나오면 그 제품 구조가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유효한 제품 구조만 뽑아내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5호기 다섯 번째 생산된 탁자의 어떤 제품 구조가 딱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효성을 사용해서 변형품 안에 여러 개에 들어있는 제품 구조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 구조를 뽑아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유효성은 설계 변경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호기부터 99호기까지가 뭐 사각형, 직사각형 상판이었고 100호기부터 커런트 현재까지가 원형 상판이라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1호기부터 99호기까지 만들 때는 사각형으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99호기부터는 원형으로 생산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효성이 설계 변경의 이력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방금 말씀드린 예가 나와 있는데요.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가운데 보면 00 탁자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그 두 개의 사각 탁자, 둥근 탁자 두 개의 제품 구조를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변형품입니다. 그 변형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탁자하고 사각 탁자 사이에 1에서 99까지라고 거기 써 있는 그러한 유효성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탁자하고 둥근 탁자 사이에는 100에서 커런트 현재까지라는 유효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나는 5호기 다섯 번째 생산된 제품의 제품 구조를 알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 유효성에다가 5라는 것을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1에서 99 사이는 5라는 게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각탁자 쪽으로 내려가는 제품 구조는 유효한 거죠. 반면에 5는 100보다는 작은데 그러니까 100에서 커런트까지란 유효성은 마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어떤 제품 구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효성 5라는 걸 정의해서 그것으로 이펙티비티, 유효성을 확인한 결과 우리가 유효한 그러한 제품 구조만 뽑아내면 바로 사각탁자의 제품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유효성 5, 다섯 번째 생산된 제품이 그러한 사각탁자 제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효성은 변형품 안에서 유효한 제품 구조를 찾아내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계 변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사각형 탁자가 1에서 99까지 사용되다가 100호기부터는 둥근 탁자로 설계 변경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은 설계 변경의 이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person, owner, note 객체입니다. 그래서 person 객체는 사용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제품 자료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의 결과는 사람하고 관계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이나 조직에 관계된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person이라든가 그래서 이 person이 또 다른 어떤 객체들, 뭐 아이템이나 뭐 기술 문서나 그런 거랑 관계를 맺게 해주는 여기서 이제 오너 객체인데요. 그런 객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person과 오너 객체가 들어가 있고요. person 객체는 이제 사용자를 뜻하고 오너 객체는 그 person과 어떤 특정 객체. 앞에서 우리 제품 자료 모델에서는 아이템하고 EC, 설계 변경을 그 특정 객체로 표시를 했었는데 person이 그러한 특정 객체랑 어떤 관계를 가졌냐, 주로 이제 권한 관계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erson이 어떤 사용자가 그 객체들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어떤 사용자가 그 객체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든지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 어떤 참여자가 어떤 객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person과 owner 객체를 사용합니다. 노트 객체는 아이템에 어떤 단문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뭐 게시글을 올리는데 그 게시글이 우리가 이 제품 자료 모델에서는 아이템에 연결되어 있다. 아이템이 주제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제품 자료 모델의 발전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진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꾸부정하게 걸었다가 서서 완전히 직립하고 뭐 양손을 잘 쓰고 불도 사용하고 그런 것처럼 이 제품 자료 모델도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까지 발전한 순서대로 제품 자료 모델이 발전한 순서대로 한번 다시 쭉 어떤 진화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거죠. 처음에 시작된 거는 아이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부품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부품이나 뭐 조립품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관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각각의 아이템에 기술 문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에 뭐 CAD 문서를 붙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발전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구성 관계를 연결해서 제품 구조를 만든 거죠. 뭐 BOM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면서 바로 요 단계에서 우리가 제품 구조 중심으로 어떤 제품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PDM, PLM의 기본적인 개념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EC, 설계 변경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설계 변경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옛날 변경 전 부품하고 변경 후 부품, 정확하게 말하면 변경 전 제품 구조와 변경 후 제품 구조를 연결함으로써 어떤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네 번째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펙티비티, 아까 말씀드린 변형품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펙티비티, 유효성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변형품을 표현할 수 있는 또는 설계 변경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섯 번째 발전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발전 단계는 거기 본 것처럼 모듈, 그 다음에 모듈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제품 구성을 만들 수 있는 제품 구성, 이 개념이 추가된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아직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제품 관점이라고 그래서 이런 제품 구조는 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여러 그 조직이나 뭐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봉 하면 엔지니어링 쪽, 그러니까 설계 쪽에서 보는 관점하고 제품 구조랑 생산, 엠봄에서 생산에서 보는 제품 관점이 다릅니다. 그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이런 제품 구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품 관점이고요. 그래서 일곱 번째는 제품 관점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노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문을 이런 제품 특히 아이템에 붙여서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형적으로 표현 못했던 설계 과정에서 표현 못했던 여러 가지 비정형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 메시지가 제품의 구조 상에, 그러니까 아이템에 추가돼서 관리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아마 다루게 될 텐데요. 이제는 제품의 형상 정보, 그동안 CAD가 제품의 형상 정보를 관리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파일로 이렇게 독립돼서 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품 자료 모델하고는 독립적으로 CAD 모델, 형상 정보가 따로 관리되는데 이제는 그런 형상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해놨던 발전해왔던 제품 자료 모델의 일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상용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CAD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처럼 어떤 객체별로 지금까지 쭉 발전해 왔는데 CAD 쪽에 제품 형상을 표현하는 객체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그 파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같은 객체로 표현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형상하고 제품 구조, 기술 문서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아홉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자료 모델은 과거에 이런 순차적으로 발전했던 것들의 최종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자료 모델의 구현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한 지금까지 설명한 제품 자료 모델을 어떻게 실제로 구현해서 쓸 거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이 시작을 원래 보면 우리가 이 챕터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우리가 제품 자료 모델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알기 위해서 제품 자료 모델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제품 자료 모델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우리가 생성되는 거고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PDM과 PLM 응용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되면서 그 제품 개발 과정에 일관된 제품 자료를 공급하고, 그래서 협동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PDM과 PLM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대부분이 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앞에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가 클래스 구조나 그런 거랑 좀 다른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러한 객체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품 자료 모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 우리가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스키마로 변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제품 자료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된 데이터베이스는 PDM과 PLM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되면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어떤 그 협업을 위한 일관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하고 싶은 거는 이 자료를 지금 그 제품 자료 모델에 의해, 지금까지 말한 제품 자료 모델에 의해서 관리되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구현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접근해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그래서 제품 개발 과정을 이해하는 게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큰 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제품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거기서 뽑아내고 검색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에 필요하도록 변형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품 자료 모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구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됐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구조, 아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그랬는데 그 스키마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앞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에 지금 이제 대부분의 제조업들이 PDM이나 PLM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PDM이나 PLM 시스템은 상용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용 시스템은 전 세계 몇 개 회사들이 과점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그런 그 상용 시스템들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조를 오픈할 경우에는 임의로 그러니까 그 PDM이나 PLM을 도입한 회사가 임의로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또 직접 접근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호환성 문제,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쇄해서 어떤 API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냥 제품 개발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이런 제품 빅데이터 분석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떤 자료까지를 봐야 되는지를 잘 꼭 그 제한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자료도 더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폐쇄적인 그런 자료 구조를 가진 PDM, PLM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만,
가능하면 그 자료 구조를 공개할 수 있도록 또는 뭐 충분히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제 제품의 변형품과 유효성 개념을 적용해 보자 이제 예를 좀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좀 더 얘기를 하면 주위에 있는 제품을 한번 찾아보시면 변형품이나 유효성 개념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찾아서 그 제품이 어떻게 변형품과 유효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오늘 주제의 요약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적용 제품 자료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정 앞으로 이제 쭉 우리가 사용할 그러한 예제라든가 우리 과정에서 설명하는 개념들에 사용할 그러한 제품 자료 모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 자료 모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객체들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 간의 관계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객체들이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사실 그 관계는 좀 복잡한 편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해해 두시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품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제품 자료를 검색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변형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 제품 자료 모델 그러니까 즉 그 제품 자료 모델을 구성하는 객체들의 특성하고 그 객체들 사이의 관계는 꼭 좀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